그 오늘 자료 하나 나갔었죠? 예, 그 하나는 뭐 OX니까 이런 거 그냥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그 개정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 7월 1일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7월 1일 안 됐다. 우리 시험이 참 그 여러분이 힘든 게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 공고사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험 당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 당일 전날 바꿨다. 그럼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몇 개월 이렇게 했었는데 시행의 기준. 그래서 지금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1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2번이 지적법에서, 1번은 이제 그 변호사, 법무사들이 등기할 때 그 우리한테 우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우임 받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우임을 할 때 이렇게 주민등록 이런 거 가지고 우임을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자기들이 우임했다는 확인 정보만 이렇게 제출하면 된다 해서 1번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B급 쳐진 거 있죠, 그죠? 있어요? 예, 그 자격대리인 변호사가 주민등록증에서 우임이 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들이 자필로 이렇게 서명한 정보들을 법무사들이 등기할 때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임할 때만.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적법에서 우리 합병 잠깐 가볼까요? 그 81페이지 합병이 있었잖아요. 합병에 가보면 제가 페이지 적어놓은 지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오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알겠어요? 예, 그래 합병에 가보면 81페이지에 우리 합병이 그 두 번째 주제에 보세요. 2-1번 있어요? 찾았나요? 예, 우리 소유자의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그것도 맞고, 소유자별 뭐가 또 다르면 합병할 수 없었어요? 주소가.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그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이라는 게 더 들어가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예. 이제 우리 소관청이 이제 주소가 다른, 합병하는 토지 주소가 다른 토지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죠? 이게 전자정보법에서 행정정보 공통 이용을 통해서 동일한 소유자가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나 주민등초번호에서 그 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합병을 해 준다, 그 얘기예요. 이해하겠나요? 원칙적으로는 주소가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않는데, 지적소관청 이렇게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나 주민등초번호에서 동일인이 확인되면 그때는 우리가 주소가 다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토지를 합병해 줄 수 있다. 그게 이렇게 다르다. 그렇게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이렇게 금방 시행된 것은 그 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해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숙지가 됐다 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혹시나 몰라서 개정된 내용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또 다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준 거니까, 거기 지금 페이지를 요약지 페이지 적었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나중에 볼 때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도 또 자꾸 법조문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게 뭐 안 바뀌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한테 준 거니까,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올해 반영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등기부 가볼게요. 자, 이제 페이지 146페이지 폐쇄 등기부라고 써 있죠. 이 폐쇄 등기부는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등기부가 있다가 우리가 등기부가 지금 양식이 전환돼 있죠, 그죠? 옛날에 용지로 돼 있다가 지금 뭐로 돼 있어요? 76년도에 이제 전산화 돼 있거든요. 그럼 용지로 돼 있는 등기부를 무슨 등기부라고 그래요? 폐쇄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폐쇄할 때 이렇게 옮겨 적을 때는 다 옮겨 적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지 않은데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한 사람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팔았다가, 자, 병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다가 이 새로 이제 전산식으로 옮겨 적을 때, 그죠? 다 옮겨 적으면 복잡해지잖아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병만 옮겨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산 등기 때문에 1 써 있고요. 전 3 이렇게 써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없고, 소유권 되게 무슨 등기만 있어요? 이전 등기부터 시작해요. 왜? 보존 등기 지금 폐쇄 등기부에 있고, 전 3 이렇게 써 있는, 그래서 전에 폐쇄 등기부에 순위 번호 3번이 옮겼다 해서 전 3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의의가 그렇게 돼 있죠. 등기하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새로운 등기부에 옮길 때는 종전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데, 이때 옮겨 적을 때는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 옮겨 적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폐쇄 사유에 보시면 등기부 양식의 전환, 종이식이 전산식으로 바뀌었다든지, 토지의 합필이나 건물의 합병. 여러분, 우리 합필이 되면 두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되니까 하나가 사라지겠죠, 그죠? 근데 합필의 반대가 뭐죠? 분필은 사라질까요? 서로서 생길까요? 그렇죠. 이게 분필은 개설 사유가 발생해요. 그죠? 합필이 폐쇄 사유자, 분필은 개설 사유고, 그 다음에 이 폐쇄 등기부도 뒤에 등기부는 영구히 다 보존하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폐쇄 등기부 있는 것들은 다 무효예요. 뭐기 때문에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겨 적었죠. 그러니까 우리 폐쇄 등기부에 있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경정 등기 할 수 없어요. 폐쇄 등기부 다 무효인 내용들이니까. 폐쇄 등기부의 내용들은 경정 등기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가 폐쇄 등기부도 열람이나 발급할 수 있어요. 작년에 시험에 열람은 할 수 있는데 발급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열람 발급 다 할 수? 열람은 발급 똑같이 가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집 주인이 누가 살고 있는지, 그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어느 등기부 떼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폐쇄 등기부 떼 보면 옛날 집 주인 사람부터 쭉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 보관, 열람, 발급까지 봤고요. 그리고 공동 담보 목록, 공동 전세 목록이라고 배웠죠, 그죠? 이건 몇 개 이상이죠? 5개. 누가 작성한다고요? 등기관. 그리고 공동 담보 목록은 광의의 등기부의 일부로 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 장부의 보존 기간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영구히 보존하는 거 있고, 10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었잖아요. 영구인 뒤에 다 뭐가 붙은 거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붙은 거예요. 그 부, 지아비 부가 영구히 모시고 살아야 되죠. 지아비들은 영구히 모시고 사세요. 꼭 내쫓지 마시고. 아까 무천의 친족이잖아요. 우리 친족이에요, 친족. 오늘 가가지고 당신 나오고 친족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등기부 폐쇄도 있고, 이렇게 잠깐 볼까요? 공매 신도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 신탁원보, 도면이 나오죠, 그죠? 이걸 광의 등기부라고 그래요. 그것도 언제까지 보존한다? 영구히. 등기부니까. 10년짜리는 뒤에 장자 붙은 거라고 했죠, 그죠? 접수장, 우리 장이 화투할 때 풍이 시크시잖아요, 그죠? 접수장, 이 결정 편절장, 이시절 편절장. 그리고 앞에 5년짜리니까 앞에 신청서 나온 거, 신청 정보 이런 거 나온 것은 5년. 이렇게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영구히 보존하는 거 잘 안 나올 거예요. 영구히 보존하는 거 뒤에 뭐 붙은 거? 부. 10년짜리는 뒤에 뭐 붙은 거? 장. 5년짜리 앞에 뭐 붙은 거? 신청서, 신청 정보. 이러면 5년짜리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장부의 관리라고 써 있죠, 그죠? 네, 우리 장부의 관리는 이런 거예요. 아, 여러분 여기 요거 잠깐만, 아까 광의 등기부 공동담은 몇 개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매매 목록은 몇 개? 2개. 네? 우리 신탁원본은 매 부동산마다 5개 신탁 부동산 하면, 그죠? 5개 물건 신탁하면 부동산만 제출했죠. 도면은 전부일 때, 일부일 때. 일부의 용의권을 때 도면 가져갔죠, 그죠? 예. 요거 요 숫자 이게 공동담은 몇 번 나왔어요. 매매 목록 숫자 속일 수 있어요. 몇 개라고? 2개. 요것도 2개 이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죠? 5개 신탁원보도. 그게 뭐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매 부동산세 광의 등기부에서 그거 그냥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장부의 관리인데, 우리 등기부가 그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거든요. 등기부하고 신청서하고 달라요. 그 부속서로. 등기부는 뭐 외에는, 천재 지변 외에는 반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지도 않고 압수수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제출하는 신청서는 위조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 갔다 올 수 있고 재판 증거자로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로 나면 안 돼요. 자, 등기부도 법원에 갔다 올 수 있다 이러면 X. 신청서나 그 부속서는 법원에 갔다 올 수 없다 이러면 X.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이 그 위에 거기 박스 하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법조문 하나만 읽어볼게요. 제 위에 1조는 등기부라고 써 있죠, 그죠? 예, 등기부는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관리하는데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근데 그 등기부에 부속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다음만 볼게요. 신청서나 부속서는 법원에 갔다 올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할 때는 옮길 수도 있다. 밑에 그림이 있죠, 그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장부의 발급인데 우리 등기소에서요, 우리가 등기부를 발급해 주는 게 좀 이게 종류가 5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등초본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등초본이라는 표현 쓰지 않죠. 무슨 증명? 전부 증명, 일부 증명이죠.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떼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5가지만 열람이나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전부 증명서에 가로에 보면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소사항 포함되어 있는 전부증명서고, 또 현재 유효사항만 있죠, 그죠? 현재 유효사항에 전부증명이 있고, 자, 일부 증명은 대개 지분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특정인 지분의 일부 증명, 우리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현재 소유자의 일부 증명, 그 다음에 지분이 누구로부터 누구 앞으로 이렇게 이전되는지 그 지분 취득 이력의 일부 증명, 이렇게 5가지만 우리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열람 발급해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열람 발급에서 이 부분 기억할까요? 자, 우리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 발급 신청할 수 있죠, 그죠? 근데요, 부속설이 있었죠, 그죠? 이거 누구든지 했어요. 이해관계. 그렇죠, 이해관계는 누구냐면 대리인이에요. 그래서요, 요 대리인이 신청서나 부속설을 열람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 열람 권한 증명 서면을 갖다 줘야만이, 대리 권한 증명 서면을 갖다 줘야만이 열람을 해 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먼저 보고 볼게요. 우리가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죠. 근데 무인 발급기는 설치 권한자가 누구라고요? 법원 행정처. 이유는 무인 발급기는 전철역에도 있죠, 그죠? 예, 등기소 이외에 장소할 수 있고, 우리가 무인 발급기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일부 증명 안 되고 이렇게 전부 증명만 우리가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2가지만 기억할까요? 우리가 아까 공매 신도라고 광해 등기부 있었죠, 그죠? 도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방학한 전세 들어가면 뭘 갖다 줬죠? 도면. 그럼 도면이 있는 우리가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소에서 당연히 도면을 나한테 떼주는 게 아니에요. 떼주면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돈 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 떼달라고 우리가 뭐한 때만, 신청이 때만 발급해주지, 신청이 없더라도 발급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5번 이건데, 우리 아파트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501호를 살 때 501호 주인이 누구면 알면 됐지, 101호 주인, 601호 주인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501호 때 갈 때 이 501호는 어느 동에 501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101동 건물 표지부 한 장 있었죠, 그죠? 그와 501호를 해당이라고 나와요. 그 501호의 표지부 갖고 울고만 좋지, 요걸 전체 다 떼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된다. 그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책 볼게요. 자, 148조. 누구든지 써 있어요? 예, 수수료만 내면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 일부의 열람과 증명서 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아니라 부속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신청서나 부속서로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이해관계인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열람 방법, 대리인이 신청서나 부속서를 열람할 때는 그 권한 증명 서면 갖다 주고, 그리고 열람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고, 자, 무인 발급기 기억 설치 권한자는 법원 행정처장이다. 니은은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서 설치할 수 있다. 디귿은 무인 발급기라는 것은 전부 증명서에 한한다. 이렇게 보고, 아까 공매 신도 있었죠, 그죠? 이건 우리가 떼달라고 뭐가 표시되는 것만, 그렇죠, 신청의 뜻이 표시되는 경우만 발급해 준다. 자, 5번에 구분 건물이 있었죠, 그죠? 구분 건물 열람할 때는 1동 건물 표지부와 전체 다 해당이다. 해당 전유 부분만 1등기 기록으로 봐서 열람을 해 준다. 그리고 6번은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은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증명서 발급해 주지 못한다. 보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때 그 권한자 누구라고 써 있죠? 그렇죠,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까 무인전자에서 나오죠, 그죠? 예, 인터넷 통해서 발급받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일부 다 할 수 있죠, 그죠? 전부 증명서나 일부 증명서. 거기 진행 상태 확인 볼까요? 민원인들은 자신의 등기 신청 진행 사건이 접수 중인지 완료됐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청에 관한 특징 한번 볼게요. 우리 인터넷은 집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신청서 같은 거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에 수수료 해가지고 그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인터넷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옛날에는 그 발급 신청하면 방문해서 공무원들은 자기들 거니까 수수료 안 냈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때는 누가 열람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통령이든지 공무원이든지 다 수수료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수수료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장은 이렇게 많이 잘 나오는 장이 아니에요. 하나 지문의 다음은 등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틀린 거 해가지고 하나 지문 쪽 나와요. 아까 우인권자, 정지권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아까 등기부가 있었죠, 그죠? 그 등기부는 따로. 근데 우리 등기부는 다 배웠잖아요. 표제부 갖고 울고. 근데 조금 집합 건물이 특색이 있었죠, 그죠? 그 대지권이 등기된 게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정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을. 그 문제가 있나요?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1번 문제 가볼게요. 자, 등기부다 옳은 거.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라고 써 있어요? 아까 뭐에 대한 경매라고 했죠? 소유권. 그럼 어디라고요? 갑구래요, 갑구. 자, 저당권 가등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150페이지 보는 거죠? 을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가등기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갑구돼 있고 을구에 돼 있어요? 환매는 갑구에만 있죠? 신탁 등기는 을구에 기록되어 갑구. 근데 이걸 주의할 것이에요. 구분 건물에 대지권이 있었죠, 그죠? 그 권리의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대지권의 비율 그 얘기죠, 그죠? 그거는 1동 건물에 있어요, 갑구에 있어요. 어디 표제부에 있죠? 여러분 사는 전유 건물 표제부에 있지. 여러분 사는 호수에. 무슨 말이겠어요? 예, 그 대지권의 표시는 여러분이 사는 101동 건물, 전유 건물 표제부에 있는 거죠. 2번 등기부 보세요. 폐쇄 등기부도 언제까지 보존한다고요? 영구에. 자, A토지를 합병이라고 써있죠, 그죠? 하필 등기되면 A토지는 뭐가 된다? 폐쇄. 자, 등기부 부본은 원본 복사하는 거라고 했죠? 예,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계약서에 기록한 거. 자, 구분 건물 잘 줘볼게요. 구분 건물의 표제부는 1동 건물에만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구 울구만 뒀어요. 표제부도 있어요. 그렇죠. 전유 건물은 표제부, 갑구, 울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등기사항의 매매 목록, 공매 신도 기억나죠? 이건 우리가 뭐 한 때만? 그렇죠. 신청이 있는 때만 발급해 준다. 예. 그 밑에 등기다 옳은 거 돼 있죠. 등기부죠, 그죠? 등기부는 누구든지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등기하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마친 때 효력이 있어요. 접수한 때. 접수한 때 효력이 있고요. 우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죠?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었죠? 예. 말소이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필요했고? 그렇죠. 승낙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지금 3번이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5번은 등기부에 보관 중인 신청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거는 법원에 올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등기부가 안 되죠, 그죠? 이건 법관이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도 있다. 등기부가 옮길 수가 없죠, 그죠? 예, 보관 장소 밖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장은요, 우리가 이제 그 4장, 5장을 배웠던 것을 이제 내려보는 거죠. 등기 절차, 총론장이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네, 우리 등기는 무슨 주의가 원칙이에요? 신청. 신청할 때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가 신청하고 공동신청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있죠, 그죠?
그리고 관공서가 신청주의 한 분파로서 뭐를 할 수 있죠? 촉탁. 근데 신청주의 예외가 있죠. 그죠? 등기한이 어떻게 한 등기? 직권. 또 하나는 우리가 등기한이 각한 거 우리가 억울하다 뭘 통해서 구제받죠? 이의신청. 어디 가서 이의신청하죠? 법원.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의신청에서 여러분이 한 게 맞으면 법원이 이걸 명령이 떨어져요. 왜 각하했느냐? 그걸 이제 등기 실행 명령인데 요게 이제 신청주의 예외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등기는 이렇게 당사자가 가서 신청할 때 하든지 말든지 자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 등기 우리 나눠준 거 한번 잠깐 읽어 볼까요? 17번 등기와 22번 등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등기 17번 등기에서 그 12페이지인가요? 네, 1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있었죠? 거기 2번 볼게요. 2번.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건통부 대상의 건물의 합병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합병 등록 있는 날부터 몇 달래? 한 달에 무슨 등기 해달라? 하필. 하필 등기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지부에 하는 것은 몇 달래 해달라? 한 달에. 그리고 2번에 3번에 과태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그랬죠. 그죠? 여기 신청 의무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 22번 등기 있었죠. 여러분. 멸실 등기에 16페이지인가요? 네. 자, 멸실 등기도 몇 달래 해달라고요? 네, 건물이 멸시되면 한 달래 있었죠. 그죠? 거기 안 써있는 하나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과태료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멸시 등기에 과태료는 없다. 거기 지금 152페이지에 여러분 1번하고 2번이 나온 거죠. 1번 2번 있어요? 예, 부동산 표시란 병에서 분필 하필 면적 변경은 사유가 발생 몇 달래 해달라? 한 달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부동산에 멸시 등기 있었죠. 그죠? 몇 달래 해달라? 한 달에.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3번 4번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등기와 이전등기에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자, 우리 보존등기는 이런 거죠. 자, 건물을 이렇게 신축한 사람이 처음에 팔기 위해서 가는 게 하나는 보존등기죠. 그죠? 보존등기를 하러 가든지 문제가 없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보존등기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뭐 했을 때? 그렇죠. 팔았을 때 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해달라? 60일. 그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법에 이전등기 또 신청 의무가 있죠. 그죠? 요게 쌍무 계약이냐 편무 계약이냐에 따라서 매매는 자, 반대급부 이행일. 실제적으로 무슨 지급일? 그래, 계약서상 아니죠. 그죠? 예, 실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고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건 증여에 뭐가 발생? 그래, 현재 몇일을 해달라? 60. 이러면 이런 것들은 과태료가 있어요. 무슨 말겠어요? 특별법은 과태료가 있어요. 이 등기법상에 나와 이 두 가지만 과태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번 4번 볼까요? 자,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의 무슨 계약? 그렇죠. 이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시 보존등기가 가능하면 계약일부터 60일이고 계약 당시 보존등기가 불가능하면 보존등기 가능한 데도 60일 해달라. 근데 소유권 요 이전등기는 우리 쌍무계약 매매일 때는 반대급부 이행 즉 실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해야 되고 그리고 편무계약 사인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로부터 60일 않으면 과태료 있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관공서에 뭐 하는 등기 있었죠? 촉탁. 우리 대표 선수 배우고 왔죠? 가압류 가처분. 한번 가압류 가처분 가볼까요? 그 내용이 여기 또 쑥쑥 써 있어요. 자, 가압류 가처분 몇 번이 있죠? 우리 30번하고 31번 있었죠. 가압류 등기 가볼게요. 관공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촉탁이라고 써 있죠? 거기 지금 20페이지 여러분 있죠? 20페이지. 가압류나 1번 써 있어요? 가압류 말소 등기도 다 관공서에 뭐다? 자,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채권자 신청 X 써 있죠. 그죠? 예, 채권자가 신청으로 가면 29조 2호에서 각하시키죠. 자, 그리고 가압류는 돈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가압류 가처분을 우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있나요? 3번. 4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촉탁할수라도 촉탁하지 않고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공동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관공서가 촉탁할 때 등기부와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죠? 관공서가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럼 각하한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그 6번은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 이런 것은 제공하지? 그렇죠. 이런 거 보고 왔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이 여러분 촉탁 등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촉탁 등기 하나 한 거 한번 가볼게요. 우리 12번 등기가 있을 거예요. 그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있죠? 그 여러분 10페이지인가요? 있죠? 예. 거기 2번, 3번 가볼까요? 2번, 3번 있어요? 예. 주택 임대학과 종료 중, 종료 후, 보증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가죠. 그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권 명령 등기는 법원에 뭐에서 하나죠? 그래, 이런 것들은 법원에 촉탁을 하는 등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152쪽 가볼까요? 자, 우리 152쪽에. 자, 촉탁 등기 써 있어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써 있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 네 가지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밑에 경매를 다른 말로 2번에 뭐라고 그러죠? 매가 그러냐 이전 등기 다 촉탁이죠. 그죠? 또 3번도 똑같은 얘기죠. 그죠? 경락인이 인수하지 않은 그 부동산의 말소 등기도 다 법원에 뭐라고요? 촉탁. 아까 4번에 아까 임차권 주택 명령 등기 있었죠? 이것도 법원에 뭐라고요? 촉탁. 예. 뭐 공매 처분이나 이전 등기들 다 법원에 뭐라고요? 촉탁.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 촉탁 등기 특징이 있네요. 그죠? 자, 1번 볼게요. 촉탁에 대한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뭐에 대한 등기를 준용한다고요? 신청. 예, 신청한 분판일까. 자, 2번. 촉탁 등기는 출석하지 않고 우편에 의한 촉탁도 가능하다. 그리고 3번. 권리자가 관공서의 부동산의 거래 주체로서 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도 의무자와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4번 관공서가 촉탁할 때 두 번째 줄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5번 관공서가 의무자할 때도 관공서는 인감이라는 게 없죠. 그죠? 인감도 제공하지 않는다. 자, 6번 주의했잖아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 등기부와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죠? 촉탁 등기를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한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번에 기출문제 분석이 있어요? 예, 관공서의 촉탁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관공서가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그죠? 예, 등기부와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그렇지. 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작년 기출 문제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요거 줬죠. 그죠? 요거 많이 읽으면 되겠죠. 그죠? 거기 부분에 지금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한꺼번에 10장 읽으려면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틀 나눠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5장씩.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틀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읽고 아까 얘기했지 읽을 때 아, 이 부분은 내가 알아. 그러면 그 부분을 보지 마. 근데 몰라. 그럼 연필에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체크해 놓은 부분만. 그러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몇 번 하다 보면 요 내용을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D페이지에 이제 등기하니 어떻게 하는 등기들 나와있죠? 직권. 직권하는 등기 다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 아, 다 배웠어. 직권으로 4장 5장이 다 직권. 여러분 확인만 해볼까요? 자, 직권을 하는 등기다. 보존등기 직권해주는 거 있었죠? 이거 한번 할까요? 이거 보존등기 1번에 나와 있잖아. 찾으면 되죠. 뭐 여기서. 옛날에는 지문으로 안 읽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지문으로 읽으니까. 자, 1 다시 몇 번인가요? 9번이네. 9번. 3페이지에 9번. 3페이지에 9번 있어요? 찾았죠? 예. 자,
미등기 되면 누구로부터 촉탁이 들어야 돼요? 두 가지 기억해요. 법원이에요. 세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권이라고요?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분 제한액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죠? 거기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촉탁 시 뭐 한다? 직권 보존 등기 하죠? 무슨 말겠어요? 근데 이거 10번도 중요했잖아요. 가압류 대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처분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럼 가압류 가처분이 사라져도, 그죠? 직권 보존 등기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렇죠. 그 사람이 헌금 받으니까. 직권 보존 등기도 말소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맞죠? 거기 여러분 우리 155페이지에 지금 저 154페이지에 1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1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등기 촉탁이 있을 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식 촉탁이 있으면 임차권 명령 등기 네 가지 촉탁일 때 직권 보존 등기 해줬죠? 그리고 경정 등기 직권해 주는 거 이거는 안 읽어볼게요. 그냥 알 수 있으니까. 누구의 착오로? 등기안에 착오로 온 거 경정 등기 직권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착오로 온 것은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예, 근데 등기안이 착오 온 거, 그죠? 여러분이 고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도 있었지. 맞죠? 여러분 요거 가볼까요? 자, 경정 등기에서 보는 거예요. 14페이지에 가봐요. 14페이지 있어요? 거기 8번 나오나요? 8번 있어요? 예, 보세요. 누구의 과실로? 등기의 과실로 등기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죠? 등기안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직권. 또 당사자가 뭐? 그렇지. 신청을 통해서 고칠 수 있었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154페이지에 이 변경 등기 직권해주는 거 기억나시나요? 주소 변경 등기 직권해주는 거? 두 가지 외치고 나온 거죠? 여기 있죠, 여러분. 그 13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이거 보잖아요. 맞죠? 13페이지에 여러분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있어요? 2번하고 3번 있죠. 2번에 소유권 무슨 액교로 갈 때? 그 가등기 아니라고 있죠. 그죠? 우리가 주민 등초만 갖다 줬죠. 그죠? 그 등기하는 첨부된 정보에 의해서,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주소 변경 할 수 있었죠. 그죠? 소유권 이전 액기다. 그리고 뭐가 명칭이 바뀌면? 행정구역이 대전에서 대전광역시로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안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렇죠. 직권으로 해준다. 거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2번 3번 나온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154페이지에 그 3번에 나온 거죠. 맞아요? 예. 자, 우리 말소 등기 직권하는 거 참 많았었죠. 오늘 하나 배웠네. 몇 호? 1호와 2호. 1호 관할 위반. 그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대. 3번 기억나나요? 가등기에다가 무슨 액교로 오면? 번득이 되면 중간 처분 액교 어떻게 말소? 요 구체적 사례에 따라서 나눠줬죠. 그죠? 소유권은 대부분 직권 말소에 있었죠? 근데 소유권 줘도 직권 말소에 않는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뭐? 가등기부터 전. 또 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거. 맞아요? 용의권은 같은 무슨 권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다 없다? 우리 없다 이렇게 있었잖아. 이거 우리 가등기 때 보고 왔잖아. 지금 이거 어디야? 지금 페이지 여러분 18페이지. 18페이지 있어요? 예. 그 18 3번 볼게요. 3번 있어요? 찾았나요? 예. 소유권 이전 가등기 꼈다가 본등기 할 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3번 4번은 소유권 줬는데도 뭐예요? 가등기 전. 그건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4번은 소유권이죠. 그죠? 근데 뭐를 목적으로는? 해당 가등기의 처분 제한 등기는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자, 6번은 무슨 권이니까? 용의권이니까. 동일 범위의 무슨 권만?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지. 맞죠? 8번은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무슨 말이나요?
그렇게 가등기 부분 통쳐서 이렇게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 이렇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게 소유권이냐 자 용의권이냐 저당권에 따라서 나눠지죠 그죠? 자 이러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아 여기서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나오더라도 요걸 많이 읽어놓으면 아 그랬었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지문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이잖아요. 4번 혹시 기억나나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뭘 가져갔죠? 승낙.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기는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지. 요거 있죠. 말소 등기 한번 가볼까요? 자, 23번 등기가 말소 등기인가요? 21번. 예,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있어요? 예, 15페이지. 거기 9번이죠. 9번 찾았어요? 뭐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그죠? 전세권이 말소되면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이죠. 그럼 승낙서를 가져갔겠죠.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것은. 그럼 저당권 등기는 별도로 신청을 통해서 말소, 직권 말소? 직권. 왜? 그 사람이 뭐가 되니까? 이해관계. 그래서 그 12번이잖아요. 12번 있어요? 전세권 목적의 전세권을 말소할 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자는 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그 저당권 등기는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그래요. 이해관계인 승낙서 가져가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4번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5번 수형 기억나시죠? 예? 다 직권 말소 있었죠? 근데 뭐는 직권 말소지 않았죠? 상여기, 상속과 무슨 권? 지역권. 여기 있겠죠. 그죠? 가볼게요. 또. 그러면 가보는 거죠. 자, 수형이 5번 늦게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5번 부르면 5번을 가는 거 알죠? 그죠? 예,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6페이지 같아요. 6페이지 있어요? 예. 자, 6페이지 보세요. 2번, 3번이죠. 2번 찾았어요?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냈기 할 때, 그죠? 수용일 이후에 있던 소유권 이전 냈기나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다. 즉, 저당권이나 처분 제한 다 어떻게 말소? 즉, 근데 3번이 직권 말소지 않은 게 있었죠. 그죠? 무슨 권과? 상속권과 지역,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뭐는? 지역권은. 상역이잖아요. 그죠? 그건 직권 말소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6번에 환매 등기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기억나나요?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죠? 행사로. 이건 기억나죠? 그죠? 예, 행사란 표현이 안 나오고 그냥 권리 취득 등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취득 등기? 권리. 이게 행매권을 행사한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여러분 그 7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처분. 응? 여러분 가처분에서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럼 그 사간 등기 있었잖아요. 그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죠? 그 등기를 어떻게 말소했죠? 가처분 가면 되겠지. 여기 31번에 있잖아. 마지막 페이지. 그 두 가지 잘 기억하라고 했죠. 21페이지. 21페이지 3번 4번 있었잖아요. 3번 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된 후 이렇게 써있죠?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를 해서 소유권 이전기 할 때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이후에 맞춰진 등기 있었죠? 그건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말소지. 그럼 이제 2월 달에 때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걸 등기 아니야 어떻게 말소? 그걸 직권 말소지. 4번.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직권 말소에 그 해당 가처분 등기 해가지고 지금 154페이지에 그 7번 있는 거잖아요. 7번 있어요? 가처분권자가 승소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다가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죠? 그걸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여러분 5번 직권 말소 회복 등기는 기억나나요? 신문대로 그런다는 거? 응? 촉탁은 어떻게 말소? 촉탁으로 회복하죠. 그죠? 직권은 어떻게 회복? 직권. 예. 그래서 신문대로 거뒀잖아요. 그죠? 말소 회복 등기.
자, 여러분 1번, 2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 토했지? 죽을래.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있었잖아. 이거 있죠, 이거. 이게 28번 등기. 28번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디에 다 있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많이 읽으세요. 이거. 자, 28번 등기. 대지권이 있다는 뜻 나와요? 예. 등기한이 그죠? 1번이 있었잖아요. 구분 건물의 대지권 등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지상권으로 고치라고 했죠. 그죠? 지역권을 지상권으로 고치세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뭐라는 뜻? 대지권이라는 뜻.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아파트 땅이다. 그죠?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아파트 살죠? 하늘에 살아요? 땅에 살아요? 땅에 살죠. 그죠? 아파트 깔고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 토지 등기부 떼보면 이건 개인 주택 땅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지. 무슨 말겠어요? 그렇게 써있는 것을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안에 어떻게 적어준다고? 직권. 관공서 촉탁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표지부에 있었어요. 해당구. 해당구 우리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 얘기죠. 그게 지금 6번에 있죠. 6번에. 오늘 자료 6번 있어요? 네, 6번에 볼게요. 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란 뜻을 등기안에 어떻게 해준다? 직권. 맞죠? 네, 2번 토지 등기 을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권이란 뜻도 등기안에 어떻게 해준다? 직권. 여러분 7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역권 등기로 할 때 그죠? 어느 등기소에 신청으로 갔죠? 승역지 등기소 가죠. 그죠? 그럼 요역지에 지역권이 등기 따르죠. 그죠? 요걸 등기안에 어떻게 해줬죠? 직권 해줬죠. 여러분 우리가 지역권 등기 가면 있겠죠. 그죠? 어디냐면 9페이지네요. 해설자료 9페이지. 보물로 또 해설자료 9페이지에 4번 있어요? 3번 4번 있어요? 3번 4번 볼까요? 9페이지 제일 위에 3번 4번. 우리가 지역권 할 때 지역권의 목적 범위가 필요적이죠. 그죠? 그 목적 범위를 기록해서 어느 등기소에 신청으로 간다고요? 승역지 관할 등기소 가요. 그러면 이 4번 볼게요. 지역권 할 때 요역지에 지역권 등기사항이 있었죠. 그죠? 그럼 등기안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래요. 요역지에다가 이 땅에 지역권이 있다고 직권을 써준다는 거예요. 승역지에 직권하는 게 아니라 요역지에 직권. 그러면 다 뭐가 끝났어요? 직권하는 등기가 끝났어. 맞죠? 여러분 그 밑에 1번 문제 있어요? 오른쪽이 제일 위에 그 2번은 법원의 명령이라고 써있나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각하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구제받았죠? 법원에. 이 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죠. 그죠? 그럼 법원이 왜 각하했느냐? 실행하라는 명령. 이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촉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번 문제 잠깐 가볼까요? 등기안에 어떻게 하는 얘기 찾는 거죠? 직권. 아까 전세권이 말소할 때 그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 등기 있었잖아요. 이거 아까 이해관계인 등기죠? 어떻게 말소했어요? 직권 말소했었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 주소 변경 등기를 등기안에 어떻게 해줬죠? 직권 해줬죠. 아까 대지권이란 뜻도 직권. 토했지 죽을래. 에? 그런데 농지 전세 이게 몇 호죠? 2호. 29조 몇 호? 2호. 그러니까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혹시 진짜 좀 이상하지만 의무자의 뭐가 불명? 소재 불명 재권 판결 받죠. 그죠? 이거 어떻게 말소죠? 단독. 어떻게 말소? 혼사 불명은 단독이야. 에? 예. 말소 등기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임차권 아까 명령 등기라고 있었죠? 이건 법원의 뭐죠? 그건 촉탁을 하는 등기지. 에? 이렇게 직권에 이제 촉탁과 단독 신청이 섞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만 직권으로 하는 등기다. 그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155쪽에 그 신청 행위다. 요 부분이 이제 요 자료에 없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우리 암기사항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 암기사항 하나로 대체를 하면 되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잠깐 해볼게요.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자, 우리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민법상 권리 능력. 우리 민법상 권리 취득자는 인이죠, 인. 자연인과 누가 있죠? 법인. 그럼 자연이면 사람만 태어나면, 그죠? 미성자나 유아도 다 부동산 취득할 수?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있죠. 어디에 있는 애기? 예, 뱃속에 있는 애기는 안 됐죠, 그죠? 또 법인이 있죠, 그죠? 삼성, 그죠? 얼마든지 다 재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법인 중에서 우리 공법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국가나 지방단체한테 시공고까지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은평구청, 동작구청명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 하급다적인 읍이나 면이나 동, 리명으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인이 아니에요, 인.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평구청 이렇게 등기부 이름 올라갈 수 있어. 응? 근데 우리 여기 지금 무슨 동? 가련동. 가련동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 없어요. 자, 근데 인이 아닌데 인정해주는 단체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대단. 대표 선수가 누구죠? 종중, 문중, 교회. 그럼 종중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다만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죠? 신청으로 가는 사람하고 등기소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이 달랐었죠, 그죠? 신청인은 누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 대표자 가야지.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근데 등기부에는 대표자 거예요, 종중 거예요?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 들어가지.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 되는 게 아니고 종중이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근데 이거 하나 이제 이렇게 조합이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무슨 조합이 있고? 민법상 조합이 있고 농협 재건축 특별법상 조합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민법상 조합은 동업 계약에 한 형태예요. 무슨 형태라고요? 계약. 매매와 똑같은 거예요. 조합 계약. 여러분 등기부에 매매해가지고 이름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매매라고. 사람 이름이 아닌데 매매라고 올라가 안 올라가? 증여라고 올라가 안 올라가? 그거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지. 매매 계약이잖아. 증여도 계약이지. 민법상 조합도 계약이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매매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 원위로 올라가지. 사람 이름으로 못 올라간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민법상 조합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채무자로 올라갈 수가 없어. 사람 이름으로.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합의라 그러지. 그래서 합의는 전원 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야. 세 사람이 합의라면. 여러분 이 동합 계약이 많이 하는 게 여러분 그 뭐죠, 병원들 차리죠. 종합병원. 의사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동업해요, 다. 나는 내과, 너는 외과, 너는 성형외과. 그래 병원 하나 딱 짓는 거예요. 돈 얼마씩 걷어서. 그게 뭐냐면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명의로 민법상 조합명으로, 그죠? 민법상 조합이니까 무슨 우리는 동업 계약 이렇게 등기부에 민법상 조합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들 명으로 이렇게 합의 등기가 올라간다니까. 민법상 조합명으로. 근데 우리가 명칭만 조합이고 특별법상 조합인 농협 있죠, 그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농협부에 보시면 농협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농협도 점포 다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농협명으로 다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다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왼쪽은 다 지금 봤더니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봤지? 그죠? 유아, 무능력자, 외국에 올라갈 수 있고 법인 올라갈 수 있고 시군고까지 올라갈 수 있고 권리는 종중, 교회, 전통사찰, 친척이는 대표자, 권리자, 의무자는 명의는 사단, 재단, 종주. 민법상 저 아까 특별법상 저 올라갈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안 되는 사람 아까 누구 안 됐죠? 태아, 읍면이동 안 됐고 민법상 조합 요건 배웠었네, 그죠? 근데 하나 더 안 되는 사람 있죠. 누구? 학교 우리 하나고등학교 있죠? 여기 하나고등학교 유명하다며요. 맞죠? 근데 하나고등학교 명으로 등기부 이름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건 건물이에요, 건물. 그 영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학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명, 설립자명 다 지금 법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법인명으로 올라가지.
예외적으로 하나 올라갈 수 있는 학교 있는데 그거는 안 나올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누굴까요? 서울대학교. 무슨 대학교? 서울대학교는 법인이에요. 법인.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서울대학교 이렇게 올라가. 나머지 학교는 절대 안 돼.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영영시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했잖아요. 우리가 민족사관학교라고 있죠, 그죠? 행성군 무슨 면에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읍면에 있는 뭐라는? 민조라는 무슨 학교? 대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다. 적격이 없다는 것은 등기부에 권리자 의무자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예외가 나와요. 아까 읍면 리동 안 됐었죠, 그죠? 근데 시골에 보면 자연불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동리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갖춘 자연불악. 무슨 능력의 성격을 갖췄다고? 사단. 그럼 아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리동은 그 동명으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들이 우리 지금 책에 156페이지에 써 있는 거잖아요. 155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법조문 하나 잠깐 가볼까요? 법조문 있어요? 박스? 네. 자, 종중, 문중, 대표자나 관리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사단 누구를 권리자 의무자를 한다? 사단과 재단을.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를 한다. 이런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또 밑에도 봤어요. 이 등기는 누구 명의로? 사단 명의로. 대표자 명의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청으로만 가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가 사단 재단이다. 그 명의자가 사단 재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대표자가 권리자 의무자다. 사단 대표자가 대표자 명의로 올라간다. 이러면 XX. 그 표현 하나를 여러분이 주의를 해 두시고. 자, 밑에 신청 적격, 명의 적격 써 있네요. 등기 신청 절차에서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자격으로서 안 되는 사람 암기했죠. 그죠? 어디에 있는? 뭐라는? 무슨 학교? 대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어.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 안 되는 사람들 쭉 나와 있죠. 그죠? 죽은 사람 명을 안 됐고, 태학교, 읍면, 리동 안 됐고, 민법상 조합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원명으로 합의 등기한다. 근데 왼쪽은 다 되는 사람이죠. 그죠? 자연인, 무능력자, 외국인, 북한 주민도 된다고 써있죠. 그죠? 그 밑에 외국인, 법인, 시공고까지 된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나와 있어요? 요런 사람들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하죠. 민법에. 종중, 교회, 정당, 유치원, 자연불악,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신청에는 누가 간다고요? 대표자. 명의 권리자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단 재단. 자, 민조는 안 됐지만 특별법상 조합은 됐죠. 그죠? 그리고 전통사찰도 그 전통사찰 보존법에 등록된 사찰들은 자기들 명으로 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도 법인이니까 신청 적격이 있다고 써있죠. 근데 그 밑에 2번에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즉 자연불악을 구성하고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명의와 동일하게도 동민의 대표자 동명을 얼마에 등기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도 할 수 있었죠. 그죠? 법령이나 조약에 제약이 없는 한 명의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작년 문제가 1번이네요. 있어요? 자, 권리 능력,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 물어봤죠? 그러면 읍면에 있는 민조나 태학교는 안 됐죠. 그죠? 거기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1번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명으로 대표자가 신청할 수도 있죠. 맞죠? 그죠? 학교 돼야 안 돼요? 안 됐죠? 읍면 돼야 안 돼요? 안 됐고 4번에 민법상 조합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해서 할 수 있다. 틀린 거잖아요. 조합 민법상 조합은 안 되는데 계약인데. 맞죠? 그리고 외국인도 할 수 있었잖아요. 예,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등기시 명의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장에 없는 게 요거 지금 여기는 없어. 이거 여기에 없는 게. 요 명의 적격자. 그럼 요거는 암기 하나 하면 되네. 어디에 있는? 읍면에 있는. 뭐라는? 민조라는
대학교는 신청 적격이 없다. 그죠? 여기 몇 개만 첨부하면 문제 다 보는 거죠. 이 자료에 다 있는 거지 뭐. 네, 좀 쉬었다가 이제 볼게요.